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이 결정하면은 무엇이든지 법이 된다는 무소불위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 의무를 어기고 편파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계속할 경우에 이의신청은 물론이고 강력한 항의 시 유권자들에게 직접 판단을 구하는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 같은 경고는 2018년 한 이익단체의 단체장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 유력한 한 후보가 강경하게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 대목 가운데서도 특히 자신들이 결정하면 무엇이든지 법이 된다는 무소불위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 이런 주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 무효소송은 물론이고 선거 무결선과 관련된 여러 사안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제적 독점은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사의 중요한 부분은 정치 권력에 의한 경제적 독점의 해체와 독점에 대한 경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SNS상의 거대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자신들의 자유적 판단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독점들 가운데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독점은 아주 특별한 독점이고, 또 이런 점에서 보면 선관위는 공적으로 보장된 그런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세상살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권력을 만들어내는 분야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독점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보장된 권력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독점은 어마어마한 힘을 뜻합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고위급들은 어쩌면 우리가 권력을 만든다, 우리가 권력을 제조한다,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서 정치가들에게 넘겨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힘과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독점이라는 그런 관점에 있으면 대단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점은 4.15 총선 이후에 자신이 억울하게 낙선했다고 생각하는 야당의 중진급 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 감히 선거 무결성 문제를 바로 문제 삼아서 선관위에 맞서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중진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15 총선 이후에 한국의 선거 무결성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오세훈 그런 의원, 그리고 김진태 전 의원 등은 통계적 분석을 해보면 확고한 4.15 총선의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무효 소송에 아주 부정적이었고, 그 이후에 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다 입을 닫아왔습니다. 그 이면에 실린 그런 뜻을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내막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야 되는 그런 정신으로서는 선거를 관리하는 독점적 기관이자 영원한 그런 기관이자 또 권력을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에 대적해서 맞서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또 질책하는 그런 발언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는 정치인은 어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한 갑이 아니고 슈퍼갑의 관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많이 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입법은 다 통과되게 마련이고, 또 선관위가 요구하는 그런 예산안도 거의 저는 아마 예산을 깎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권력을 만들고 정치인 놀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바로 독점적 공적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과천 본사를 방문하고 난 본청이죠.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상당히 그 위용이라든지 내부의 장식이나 이런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이 느껴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우에는 현직 대법관이 맡고 있고, 또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직 지방법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견상 보면 대법원이나 지방법원이나 그리고 선관위는 한솔밥을 먹는 관계이자 원팀으로 이렇게 외부인들에게 비추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재판장들이 같은 법원 출신 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가 있는데 공정한 재판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선관위가 한국에서는 독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웬만해서 선관위가 선거 무효소송에서 패배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이종수 교수가 지난 2020년도 10월 무렵에 선관위 구성 위헌적 관행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멋진 칼럼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날 서울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중요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130여 건의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이나 6월 28일 재검표하고도 관련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14조 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대법원장은 어김없이 현직 대법관을 위원으로 지명해왔고 위원장을 호선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위원이 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마치 당연한 관행인 것처럼 되풀이되어 왔다. 권력 분립 원리에 뒤따르는 주된 내용이 상권 분립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간의 견직 금지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다. 특히나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될 대법관이나 법관이 법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의 위원이나 장을 겸직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법원장들도 각 시도 선관위 위원장을 죄다 맡고 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법은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다. 시도 선관위 위원으로 당의 지역을 관장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명시하고 구시군 선관위원회도 법관이 포함되게끔 정해져 있다. 더욱이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몫에 스스로를 자천한 뒤에 해당 시도 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맡게 되는 것이다. 선관위가 마치 법원의 산하기관 같이 보인다. 선관위의 주된 업무들 가운데 하나가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인데, 고발 주체인 법원장이 속하는 법원에서 재판이 벌어지는 이상한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 즉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오랜 법격언이 그럴듯한 이로써 또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요컨대 선관위는 행정기관이다.
상권 분립의 원리상 법관의 외부 겸직이 당연히 금기시해야 되고, 또한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선관위의 장을 맡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도 딱히 없어 보인다. 선관위 구성에 법관을 포함시키는데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그 나름의 이유로 짐작되지만, 오히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재판해야 될 법원이 오히려 정치에 휩쓸릴 위험성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지명해온 그간의 우위헌적인 관행을 그만두고 법관을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 위원으로 정하고 있는 우위헌적인 선거관리위원회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마땅하다. 이 같은 칼럼은 나오게 된 배경은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원으로 돌아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노정희 대법관이 취임하는 것을 보면서 법조인, 법에 아주 정통한 그런 연세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의 교수가 상권 분립에 상당히 위반되는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대법관과 지방법원장이 선관위의 위원장직을 겸임한 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 저희 해설은 이렇습니다. 선관위 마피아에는 법원이 포함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선관위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은 선관위가 원하는 모든 입법을 국회에서 적극 지원해서 통과시켜줍니다. 또 법원은 같은 식구가 선관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선거 관련 소송에서는 아무래도 선관위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15 총선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 과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권순일 위원장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4.15 총선의 선거 무결성과 관련해서 권순일 위원장의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고 질타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지금은 노정희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0년 11월 2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4.15 총선으로 인한 선거 무효소송 130여 건은 대법원 단심제입니다. 엊그제까지 대법관으로 함께 근무했고 지금도 대법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의 하부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선거 무효소송에서 법관들은 아무래도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거 무효소송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만든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조를 보면 선관위가 권력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점을 우려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2004년부터 시작된 투표지 분류기 등 투개표 과정에서 전산장비의 적극적인 도입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비장의 아주 대단한 무기와 수단을 안겨다준 셈입니다. 이 비장의 무기와 수단을 소유한 선관위에게 또 그 선관위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는 선거 무결성 문제가 상당한 그런 현안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주시하시면은 구조적으로 선관위와 법원을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이 시급하다는 점을 한 번 정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